네, 안녕하십니까. 김민규 기자입니다. 이제 오늘 대구 유림한의원 조남학 원장님 만나서 신장염, 방광염, 새로운 분야죠. 이쪽 분야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50년 이상 경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늘 한 말씀 해주신다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림한의원 원장 조남학입니다. 신장염과 방광염 예. 어떤 질환인가요, 원장님? 신장염, 방광염, 뇨도염, 고한염 이런 종류는 한방에서 신계계통, 콩팥의 계통으로 예. 같이 취급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신장은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먹은 영양소를 위에서 콩팥으로 보내면 콩팥에서 걸러서 몸에 유익한 부분은 간이나 다른 부분으로 보내고 예. 또 나쁜 부분은 걸러서 방광으로 보내고요. 방광에서 저장을 했다가 예. 다시 요도를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같은 계통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장은 우리 몸을 전체를 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피를 잘 돌려주고 예. 또 이렇게 나쁜 대사성 우리 몸에서 대사성 어떤 일이 나쁜 대사를 하다 보면은 나쁜 물 또 독극물 뭐 이런 것이 생기면은 예. 이제 수시로 예. 방광으로 내보내는데 예. 방광이 나쁜 것도 주된 것은 콩팥에서 간헐합니다. 우리가 소변을 보통 방광에서만 간헐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 사실은 간헐하는 거는 콩팥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사이 근래 와서 보니까 음식 관계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또 뭐 이래가지고 신장염 환자도 많고 예. 또 신장염 환자도 뭐 지금 현재 뭐 사구체 신염이니 예. 식무 신염이니 하고 뭐 또 그 외에 신장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치료하고 신장이 나빠지면은 현상 유지는 시켜도 치료는 안 된다고 하는데 예. 우리 몸에서 정력을 돋우고 예. 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그렇게 하면은 몸의 신진대사가 흐르는 물은 안 썩는 것처럼 피도 순환이 잘 되어주면은 콩팥 기능도 자연적으로 좋아지고요. 예. 나쁜 물질이 방광에 들어왔을 때 방광에서 모여 있는 동안 어떤 독성을 일으키면 염증도 일으킬 수 있고 물론 방광염이라 하는 게 신장염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세균에 의해서 노도를 타고 방광으로 또 콩팥으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건대 내 몸에 허약해지면 그것이 역류해서 올라오기 전에 대사성 물질로 해서 방광에 모였던 것이 독성을 일으켜서 오는 염증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요사이 많은 환자들 중에서 방광염 중에 뭐 급성 또 재발성 또 뭐 가민성 방광이라든지 간질성 방광을 하는데 제가 치료를 해보니까요 대부분이 여하튼 보신을 시켜야 되고 해독을 시켜서 염증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너무 쉽게 뭐 항생제나 또 아니면은 한방에서 소염제만 그냥 쓰다 보면은 우선은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 합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립선염이나 이런 것도 기복이 심한 것처럼 신장계통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를 많이 합니다. 좋아졌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나빠졌다고 해서 나빠졌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몸의 음식이라든지 또 의사의 당부하는 말을 잘 지키면은 신장이 좋아지면은 콩팥은 따라서 좋아지게 되고요. 콩팥이 좋아지면은 우리 몸에 있는 불순물을 그대로 요도를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면 깨끗한 물에는 병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사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간질성 방광염 환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거기에도 제가 쓰는 거는 주로 인삼, 녹용 같은 그 파급 육종용 하는 보신제를 주로 해서 써보니까, 예. 다른 어떻게 치료하는 것보다는 우수한 것 같고요. 예. 또 환자들끼리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 중에도 보면은 호평을 하시는 분도 있고 예. 또 그저 그렇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거기에 너무 일비하기보다는 보통 간질성 방광 환자들이 저한테 오시는 분이 대부분은 한 5년 이상 이렇게 되신 분이고 예. 또 수술도 또 뭐 2번, 3번씩 이렇게 하신 분들이고 한데 참 호평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그분들 말만 듣고 아이고 며칠간에 이거 치료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여튼 기복이 심한 병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한 3개월은 치료를 해야 되고요. 예. 또 나머지는 한 3개월 동안 내 몸을 단련시켜줘야 재발을 안 하고 치료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원장님. 예. 근데 이제 방광염 환자 중에서 예. 한 번씩 찌릿찌릿 통증이 있거든요. 그거 왜 그렇죠, 원장님? 그러니까 방광염이라는 하는 자체가 예. 뭐 따지고 보면은 뭐 오한 초기에는 오한 발열 구토 또 그 방광 부위의 통증 예. 또 뭐 잔뇨감 예. 뭐 빈뇨 뭐 이런 게 오는데 그것은 일단 방광에서 그 생긴 열을 예.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걸 내보내지 못하고 방광에 축적되어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하튼 하여튼 몸을 보신시키고 해독시키는 해열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요실금이면 여자라고 하는데 남자들도 보면 이제 요실금이 좀 세고 있던데 이 방광염입니까? 아니면 신장염입니까 이게? 신장염은 아니고요. 방광염, 요실금이라 하는 거는 예. 방광하고 이제 남자들은 방광하고 전립선이 작용을 많이 하고 예. 주로 그것을 관장하는 것은 콩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광에서 조리개가 좀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수축하고 이완 신장을 하고 수축을 잘 못되는 거는 여하튼 정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저 소변을 다 보고 팬티를 올리는데 올리고 난 다음에 잠시 후에 걷다가 저 잔뇨가 적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남자는 전립선, 여자들은 요도 방광이 그게 수축과 이완이 잘 안 되긴 해요. 물론 그게 전립선과 그 방광에서 하고 요도하고 붙은 곳에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집으로 말하면 대문과 같고 방으로 말하면 방문하고 같이 소변을 볼락하면 열어줘야 되고 소변을 보고 나면 닫아야 되고 손님이 들어오려고 할 때는 열어줘야 되고 들어오고 나면 닫아야 되는데 그게 오랫동안 사용함으로 해서 고장이 나면은 다치는 것도 잘 안 다치고 늘리는 것도 잘 안 늘리는데 소변을 다 봤다고 그 사람이 들어왔다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또 뒤에 사람이 또 들어오니까 또 실고문이 열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예. 그 힘을 쏟아야 됩니다. 결론은 원장님 그거네요. 예. 비뇨기 관련 계통은 예. 한 가지 질환이 극한인데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예. 비뇨기계 질환은 예. 콩팥, 방광, 요도, 고환 이게 같고요. 또 생식계 질환인 정랑, 전립선, 고환 이것도 여자들은 자궁 이게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방에서는 신계 질환이라 해가지고 대동소이하게 치료하는데 보신하고 또 이뇨시키고 이것을 주로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아,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신장염, 방광염 요 질환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환자분들이 일희일비하지 말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너무 믿지도 말고 스스로 어느 정도
치료가 되겠다 하는 자신감만 가지면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저도 뭐 상당히 심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는데 50대가 한 남자분이 10분에서 15분의 소변을 한번 봐야 되고 소변을 한번 볼 때마다 칼로 찢는 것이 아프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말을 빌리면 하루에 울기도 수십 분을 울고 또 삶을 포기하고 싶은 것도 수십 번이었다. 때로는 잘못돼서 엄독해서 대학병원에서 그 깨어난 적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은 참 환자의 고통은 많지만은 또 일반 의사들은 그것을 다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있는데 그분이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치료가 돼서 생각보다는 빠르게 다른 사람은 보통 6개월 정도 치료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심했는데도 한 3개월 만에 치료를 하고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안 오시는 거 보면은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통이 심하더라도 약은 반드시 있고 치료하는 의사도 있기 때문에 믿고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